캐나다 전역에 800개가 넘는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불 피해 지역 일대에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산불로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돼 이날 7개 주와 1개 준주 지역에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BC주 내륙과 북동부 지역, 엘버타주 북서부 지역, 서스케추원주 북동부, 온타리오주 북남부 지역, 또 퀘벡주 남부 일대와 뉴브런즈윅주 전역, 마지막으로 노스웨스트 준주 지역입니다. 기상청의 실시간 대기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중 캘거리 등 6개 지역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인 대기질 지수 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대기질 지수의 경우 5 이상이면 위험, 7 이상이면 고위험으로 간주되며 최고 상한선은 10입니다. 기상청은 대기질 지수가 중간 이상만 넘어도 인체 건강에는 매우 해롭다며 일반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기침,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폐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러한 대기질 악화는 대다수 주에서 최대 이번 주 수요일인 오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현재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대기질 지수는 이번 주말 내에 다시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가장 많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BC주의 대기질 지수는 캡롭스 지역에서 8, 오카나간 북부 지역에서 최고 높은 10을 기록했었습니다. 현재는 캡롭스와 크랜브룩, 윌리엄스 레이크, 오카나간 일대 모두 대기질 지수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의 경우는 현재 대기질 지수 2를 나타내고 있고 수요일인 오늘 밤까지 이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엘버타에서는 68개, 서스케추원에서는 171개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매니토바에서는 130개, 온타리오에서는 121개의 산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대한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해외 입국자 사이에서 양성 판정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국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는 16일 기준 총 16,925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12명 중 10명은 아랍에미리트, 2명은 각각 우간다와 폴란드발 입국자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격리 면제 입국자 12명 중 11명은 모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입국 1일차 검사에서 9명, 6, 7일차 검사에서 3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별로 보면 12명 중 7명은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고 3명은 화이자를,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입국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22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확진 사례는 낮지만 시행 3주 만에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견된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우선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철회하기로 했으며 추후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자가격리 면제 재검토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현재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이 제도의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는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9월 20일 주간에 재개됩니다. 연방이민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최대 1만 명의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총 3만 명에 대한 추첨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통상 매 1월마다 추첨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추가 선발을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초청 신청 방식은 이번에도 랜덤 형식인 무작위 추첨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첨식 시스템은 모든 신청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재작년 새로운 온라인 선착순 시스템으로 전환됐으나 지난해 다시 추첨제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첨은 오는 9월 20일 주간에 진행되며 이후 이민부에서 2주 동안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초청된 이들은 승인이 떨어지면 60일 기간 안에 필수 서류들을 모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이미 신청을 마쳤으나 초청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번 2021년 추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 초청 이민의 최소 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기준에서 30%의 추가 소득 의무가 2020년 과세 연도에 한해 면제되며 캐나다 실업급여인 EI와 CRB가 최소 소득 증빙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인해 서리 성당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서리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쯤 서리 윌리 지역 108 에비뉴와 139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콥트 정교회 성당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당 건물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물은 이미 화염에 휩싸였고 불이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으로 번질 위험도 있었지만 그에 앞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주 같은 건물에 대한 방화 시도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CMP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쯤 한 여성이 불이 붙은 어떤 물건을 성당 문 앞에 놓고 자리를 떠난 모습이 CCTV로 확인됐으며 당시에는 건물 문에 약간의 손상만 냈을 뿐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방화를 시도했던 이 여성은 약 170cm 신장의 통통한 체격과 검은 머리색을 지닌 여성으로 당시 검은색 후드티와 탱크탑을 입고 검은색 플립플랍을 신고 있었습니다. RCMP는 이번 화재가 지난주 방화미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방화미수 사건 용의자를 목격했다면 서리 RCMP나 크라임스탑퍼스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